잘 들리시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도비 시스템즈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맡고 있는 양대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도비 도큐먼트 솔루션이란 주제로 아크로벳 DC와 더불어 도큐먼트 클라우드에 대해 소개와 데모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대부분의 문서를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때 아직도 많은 부분을 종이 기반으로 해서 문서 작업을 대다수 할 거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불필요한 자원 낭비나 문서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외부에 문서 유출이 쉽게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문서를 전자문서로 모두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러한 문서는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데는 아크로벳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크로벳 DC는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한 도큐먼트 클라우드와 결합하여 클라우드를 통한 주요 비즈니스 문서 작성, 관리, 게시가 가능해졌으며 데스크탑을 비롯한 모바일, 타블렛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통합하여 간결하게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고 다양한 보안 기술을 통해 문서의 손실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좀 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해당 자료는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한 문서 결제 프로세스입니다. 잠시 화면이 끊어졌는데요. 다시 진행을 할게요. 네, 해당 자료는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한 문서 결제 프로세스입니다. 자, 단계를 보시면은 굉장히 단계가 많죠? 이러한 많은 단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떠세요? 효율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총 단계가 22단계 정도가 생성이 되고요. 그 중에 노란 박스로 칠한 부분이 12단계가 인쇄를 했다고 사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종이로 된 문서를 가지고 전자문서로 전환했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와 외부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문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승인하고 전송하고 외부에서 서명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6단계가 걸렸고요. 자, 외부에 있으면은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아크로벳에 접속해서 서명을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우 심플하게 이러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간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크로벳을 통해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서 작업 생산성에 있는 빠르게 문서를 수정하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캐너가 불편해서 종이로 이제 스캔을 한다든지 스캔한 문서를 일일이 타이핑한다든지 이런 반복적인 작업으로 시간 낭비를 보내는 이런 경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아크로벳의 생산적인 기능을 한 가지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은 스캔 향상입니다. 왼쪽에 있는 스캔하거나 혹은 사진 찍은 문서를 PDF로 자동으로 변환해 주고 있고요. 이 PDF 문서를 페이지 모양으로 변형시켜 이렇게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OCR 기능인 텍스트 인식을 활용해서 이미지화되는 텍스트를 수정 가능한 텍스트와 가장 근접한 글꼴로 변환해 줍니다. 또 언어에 있어서는 한국어, 영어를 비롯해서 40여 개의 글꼴을 선택해서 해당 부분을 원하는 글꼴로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서 작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파일 비교입니다. 첫 번째 작성한 문서와 추후 수정한 문서의 차이점을 찾아주고 두 문서의 차이점을 비교로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본문의 텍스트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텍스트, 주석, 문서 내 모든 부분을 필터를 시켜 보거나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문서의 다른 점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실제 그러한 통계 자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문서 작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동작 마법사입니다. 대부분 문서를 작업할 때 반복적인 작업 많이 하시죠? 앞서 언급드린 스캔 향상 혹은 문서를 자동으로 저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한 번에 액션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동작 마법사를 실제 만들어 줘서 문서를 좀 빠르고 간편하게 수행하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서 작업의 생산성에 관해서 세 가지 스캔 향상과 파일 비교, 동작 마법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데모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먼저 아크로벳을 미리 실행을 해놨고요. 거기에 따라 먼저 스캔 향상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 향상을 찾는 방법은 도구 패널에 직접 들어가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문서를 불러왔을 때 스캔 향상 부분으로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는 스캔 향상을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이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일 선택 부분을 눌러서 첫 번째 스캔 향상의 이미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PDF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찍은 부분이나 아니면 스캔한 부분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자, 파일을 선택을 하고 자,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로 된 문서가 JPG 이미지로 된 문서를 이렇게 제가 실제 아크로벳에 불러왔고요. 이 문서를 가지고 수정을 하려면은 실제 긁어지지가 않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작업할 부분은 이 문서를 가지고 실제 똑바르게 좀 삐뚤어진 부분을 잡아주는 부분을 먼저 할 거고요. 그 후에 텍스트 인식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향상이라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삐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카메라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크롭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크기만큼 원하는 삐뚤어진 부분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해당 부분을 향상 페이지를 눌러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두웠던 영역도 자동으로 보정이 되고요. 또 상단에 있는 향상 수준 조절, 이 도구 장치를 통해서 실제 문서에 좀 더 진하기와 그리고 좀 흐리게 기존에 있던 부분이 이렇게 흐렸다면은 이런 향상 기능을 통해서 좀 향상해 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텍스트 인식을 할 텐데요. 옆에 있는 텍스트 인식 창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다른 파일에서 불러온 게 아니라 이 파일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언어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언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와 영어를 비롯해서 40여 개의 언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문서는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선택을 하고 텍스트 인식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부분이 아까는 이미지였지만 실제 이렇게 긁어지는 이미지로 전환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단에서 찾기 부분을 눌러서 은행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해당 부분을 실제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줄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실제 편집 기능으로 들어가서 해당 텍스트 항목을 직접 수정을 해서 다른 텍스트로 대처하든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만든 문서를 가지고 실제 이미지의 어두운 부분과 그리고 잘못된 약간 삐뚤어진 부분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까지 인식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는 좀 파일 비교 부분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이미지는 닫아주고요. 다시 제가 도구 부분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파일 비교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도구 패널에서 찾을 수가 있고 오른쪽 패널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파일 비교 들어가서 자, 보시면은 첫 인터페이스는 이렇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파일과 그리고 수정된 새로운 파일을 두 파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 주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해당 파일을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파일 선택 부분으로 파일 찾기를 눌러서 해당 파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세 가지 파일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요. 먼저 A와 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열고 마찬가지로 새 파일에는 두 번째 있는 B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아래 옵션 창에 텍스트만 비교할 건지 이미지를 비교할 건지 그런 옵션 창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설정 부분에 보시면은 자동 감지를 할지 아니면은 엑셀 시트나 그런 잡지 레이아웃을 할지 그런 여러 가지 재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동 감지로 일단 선택을 하고요. 해당 부분을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화면을 이걸 다시 끄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아크로벳을 실행을 했고요. 제가 도구 패널에서 파일 비교를 들어가서 파일을 다시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파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비교해주는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첫 페이지는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지금 두 가지 부분이 달라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실제 이동해서 보면요. 실제 왼쪽에 있는 문서는 기존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수정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day라고 표시된 부분을 night로 바꿨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이렇게 변동한 부분을 수정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의 두 가지 점을 봤는데요. 자, 이제는 조금 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할 텐데요. 다시 닫고요. 파일 비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문선 닫아주고 도구 패널에서 파일 비교를 눌러서 자, 이번에는 A와 C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좀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지만 좀 바뀐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비교 부분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요. 총 6가지가 바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요. 자, 내려보시면은 어떤 지점이 달라졌냐. 제가 전체 이미지를 지금 바꿔놨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씩 해당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보다 보면요. 잘못된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없어졌다. 이미지가 삭제됐다.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텍스트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부분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런 지점을 각각 서로 두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텍스트 이미지가 이제 삽입된 이미지가 전체 이미지가 삽입된 부분 그러한 부분과 밑에 있는 금액적인 부분도 변경된 부분을 두 문서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가 변형된 부분도 두 문서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장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동작 마법사 부분을 좀 진행을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도구 패널에서 동작 마법사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작 마법사를 실행하려면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똑같이 다른 파일도 모두 적용을 할 텐데요.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미지로 된 이렇게 8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하나를 열어서 다른 부분도 다 일괄 같은 앞서 보여드린 스캔 양상과 거기와 더불어서 해당 부분을 암호화시키고 저장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PG이기 때문에 모든 파일로 선택을 하고 먼저 하나의 파일을 열어서 보게 되면요. 자, 해당 부분이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긁어지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세 가지 액션을 넣을 텐데요. 상단에 새 작업을 눌러준 후에 해당 부분에 텍스트를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인식 탭에서 OCR을 사용하여 텍스트 인식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엔 보호 부분 들어가서 해당 부분을 제가 암호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엔 저장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저장 부분도 오른쪽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세 가지 액션을 취할 텐데요. 먼저 OCR 기능을 사용해서 텍스트 인식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은 사용자에게 확인 이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장할 때마다 확인이 체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을 제가 꺼놓고 오고요. 그 설정 지정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마찬가지로 언어를 어떠한 언어로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출력 부분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해상도의 DPI를 지정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암호화 부분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확인은 꺼주고요. 그리고 설정 지정 부분 들어가면은 보안 방법이 있습니다. 암호로 보안할지 인증서로 보안을 할지 어도비 AEM으로 문서를 보안을 할지 저는 심플하게 암호 보안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자, 문서를 열 때 패스워드를 하나 간략하게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저장 부분 들어가면 저장 설정도 실제 저장될 때 앞에 어떠한 이름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그대로 이름을 저장을 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수정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부분을 만들었고요. 해당 부분은 한 폴더 안에 저장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해당 폴더를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자, 해당 아까 선택한 8개의 파일을 모두 제가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후에 그리고 해당 부분을 제가 저장 부분을 누르면은 어떻게 이 부분을 이러한 액션을 실제 저장을 할지 해당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OCR을 저희가 했으니까 OCR 그리고 암호 그리고 저장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해당 액션이 오른쪽에 만들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을 선택한 후에 제가 처리한 문서를 아까 폴더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해당 문서를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이 앞서 저장되는 폴더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폴더를 하나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해당 폴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을 누르면은 처리할 문서가 모두 일괄 선택한 액션으로 저장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똑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8개 선택된 부분들이 자동으로 OCR 기능으로 텍스트 인식되는 부분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암호화, 패스워드 암호화까지 걸어주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지정한 폴더에 이런 파일들이 저장되는 부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씩 지금 저장이 되고 있고요. 완료가 되면은 해당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변환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해당 창을 잠깐 닫아주고요. 자, 해당 부분에서 제가 만든 폴더에 들어가서 동작 마법사 들어가서 해당 부분에 보시면요. 기존 문서는 이렇게 이미지로 된 문서를 볼 수가 있죠. 긁어지지 않는. 하지만 해당 부분을 보면은 PDF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암호화 걸려 있죠. 하나씩 열어볼게요.
자, 보게 되면 OCR 기능을 적용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자, 다른 부분 한번 또 열어볼게요. 마찬가지로 같은 패스워드로 이렇게 걸어놨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OCR이 되는 부분이 적용된 부분을 다른 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찾기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변경해 주거나 또한 편집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스캔 향상과 파일 비교, 동작 마법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두 번째 부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서의 강력한 보안으로 외부에 문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서의 보안을 좀 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서의 경우 종이 기반의 문서나 전자문서 중에서 USB를 비롯해서 이메일, SNS 등등 외부로 문서가 유출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례로 최근에 개인 문서 유출로 인해서 굉장히 개인 정보가 나가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죠. 자, 이러한 문서를 좀 더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크로벳을 통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정보 문서 보안의 첫 번째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거해 주거나 교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가 지금 화면에 있는데요. 이 문서에는 보시다시피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카드번호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서를 다른 3자한테 전송을 할 때는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없애거나 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하실 때는 일일이 찾아서 지워주거나 굉장히 좀 불편한 작업이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찾아서 교정해 주는 부분이 아크로벳의 리덕트라는 기능으로 교정이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감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찾아주고 그런 부분들을 삭제해주고 아예 블럭 처리된 부분을 복구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문서 작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보안 설정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크로벳은 256비트 AES 기반의 강력한 문서 보안을 가지고 있어서 문서의 편집이나 인쇄를 제한하는데 충분한 많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문서 자체는 해당 화면에 보시다시피 문서의 내용이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때 문서를 유출했을 때 다양한 옵션으로 외부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부분, 개인정보 문서의 교정과 보호,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데모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개인정보 문서 보안에 관해서 교정과 보호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파일을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러한 파일을 제가 열었고요. 해당 파일은 이렇게 텍스트로 된 통신 내역서 파일인데요. 해당 파일에 보시면은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많이 있죠. 전화번호라든지 혹은 카드 번호라든지 혹은 날짜 혹은 이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괄 삭제해 줄 수 있는 교정 리덕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먼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측에 있는 교정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한 후에요. 자, 그러면 상단이 이제 교정 탭으로 바뀌게 되고요. 교정으로의 표시를 눌러서 먼저
바꿀 텍스트를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찾기를 누르고 현재 열려있는 문서를 선택을 했고요. 자, 보시면은 검색 대상을 텍스트를 입력한다든지 복수의 단어 또는 그룹 넣는다든지 혹은 패턴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패턴 부분은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라든지 폰 번호라든지 카드 번호 그리고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날짜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패턴으로 선택을 해서 삭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해당 먼저 카드 번호를 한번 선택을 해 볼 텐데요. 자, 카드 번호를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카드 번호가 하나 해당 문서에서 선택이 되고요. 자, 확인해서 체크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카드 번호가 하나 들어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블럭 처리하기 위해서 선택한 경로를 교정으로 표시를 한번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숨겨진 정보를 제거한 후에 완전히 제거한 메타데이터까지 완전히 제거한 후에 해당 부분을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부분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이 블럭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더 이상 이 부분을 복구할 수 없게 만들어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부분 가지고 한번 또 진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텍스트 찾기를 선택을 했고 마찬가지로 폰 번호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폰 번호가 있는 요소들이 전체 선택이 되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못 선택이 된 경우도 있지만 자, 모두 선택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한 후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폰 번호가 선택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마찬가지로 선택한 결과를 교정으로 표시를 눌러주면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블럭 처리한 부분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는 폰 번호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에서 이러한 모든 6가지의 부분을 블럭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적용하시려면은 좀 전에 진행을 했던 동작 마법사 부분을 모든 문서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여러 문서를 한꺼번에 이렇게 리덕트 기능으로 빠르게 교정을 해서 일괄 삭제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 제가 적용을 눌렀고요. 자, 누르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해당 부분은 이렇게 누를 수 없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진행할 제가 보호 부분을 진행을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보호 탭에 들어와서 암호화 상단 부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인증서 보안이나 패스워드 보안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편리하게 패스워드 보안을 좀 선택을 할 거고요. 자, 보시면은 문서를 기본적으로 열 때 암호를 설정하는 부분과 자, 두 번째 권한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할 때 인쇄가 안 되게끔 막을 수 있는 부분과 해당 문서를 저해상도로 할지 고해상도로 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없음으로 하고요. 또한 해당 부분을 수정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페이지 삽입과 삭제, 회전 등이 안 되게끔 막는 부분과 이 부분만 변경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부분과 텍스트 필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각각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저는 아예 변경을 허용 안 하게 없음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패스워드를 제가 간략하게 입력을 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장된 문서 자체는 128비트의 AES 암호화 부분을 자동으로 이 문서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좀 더 문서를 보완하는데 많은 별다른 필요 없이 굉장히 좀 강력한 보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제가 확인을 눌렀고요. 마찬가지로 확인 누른 후에 입력한 권한에 패스워드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파일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부분은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해당 부분에 전에 있던 문서와 덮어쓰기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 문서를 닫고 기존에 저장한 문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문서를 보시면은 리덕트 기능 적용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부분이 이렇게 긁히는데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제가 편집 부분을 한번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뜨면서 해당 부분이 수정할 수 없게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부분 텍스트를 변형한다든지 다른 부분을 변형하려면은 해당 부분에 별도의
입력해 놓은 원래 패스워드 값을 넣어야지만 해당 부분이 수정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암호화하는 부분인데 해당 부분을 보호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옆에 있는 창은 닫아주고요. 그래서 보호 부분도 상단의 암호화 부분에서 뭐 인증서 보안이라든지 패스워드 보안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저는 패스워드 보안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문서를 열 때 암호를 설정할 수가 있고, 좋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를 편집하거나 인쇄할 때 제한해 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인쇄의 경우도 아예 해당 부분을 인쇄할 수 없게 만들거나 저해상도로 만들거나 혹은 고해상도로 만들거나 하는 부분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해당 부분에 텍스트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주석을 달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권한을 통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부분에 모두 변경을 안 하게 해주고요. 패스워드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승인을 누르고 해당 파일을 제가 바탕화면에 일단 해당 문서로 그냥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또 해당 문서에 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문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 부분에서 수정을 하려고 제가 편집을 누르면은 해당 부분이 편집이 되지 않게 이렇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이나 전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요소가 실제 이런 아크로베다에서 제한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을 하면요. 세 번째는 문서 기반의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합니다. 네, 문서에 주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문서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텐데요. 이 문서의 공동 작업을 설정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받은 사람끼리 주석이나 기타 도구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 먼저 주석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문서 기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첫 번째로 주석이란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석 부분에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자체에 수정을 요구하는 글을 넣을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텍스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텍스트에 밑줄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형광펜 모양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도형을 넣는다든지 이뿐만 아니라 한 지점을 선택을 해서 음성 파일이나 혹은 기타 다른 파일들을 추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서 기반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두 번째는 주석을 위해서 보내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서 파일 서버나 혹은 웹서버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여러 사람이 이러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나 팀 간 커뮤니케이션에 이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피드백 문서의 경우에는 XML 포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문제를 크게 야기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두 가지 주석 및 주석을 위해 보내기에 관련돼서 좀 데모를 통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네트워크 상황에서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 협업을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화면만 지금 보여줘야 돼서 그런 부분을 직접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워서 제가 실제 어떠한 도구가 있고 어떻게 입력하고 주고받는지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아크로벳을 제가 실행을 했고요. 자, 주석 부분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그리고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제가 미리 공유를 가지고 있는 다른 아이디 두 가지와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해당 같은 아이디 두 개와 다른 아이디로 이렇게 미리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에 보시면은 어떠한 부분을 해놨는지 이렇게 지금 주석을 달아 놓은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상단에 보시면은 다양한 주석 도구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은 해당 부분에 어떠한 부분에 피드백을 달 건지 그런 부분에 요소를 직접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해당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 잘못됐다 해서 해당 밑줄을 그어서 이러한 부분을 취소로 적용하는 텍스트로도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부분을 또 선택을 해서 이렇게 형광펜 모양의 강조를 할 수 있는 요소로 넣을 수가 있고요. 혹은 상단에 있는 파일 첨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도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이제 연필 도구를 통해서 직접 여기다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주석 부분이 반영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가지로만 접속을 해서 이렇게 주석 부분을 다는 부분을 보여드렸지만 같이 이러한 부분을 파일 서버에 넣고 공유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문서를 가지고 주석을 위해 보내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요. 실제 이러한 창이 나타납니다. 자, 주석을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주석을 위해서 보내기 누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포에 있어서 실제 자체 서버로 배포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혹은 쉐어포인트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직접 설정을 해서 어떻게 공유를 할지 이런 부분을 환경 설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회사 내부에 사용하신다면 한번 이런 부분을 서버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전자서명을 아크로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기능입니다. 문서의 다양한 양식과 서명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데스크탑 혹은 이메일 또는 다른 여러 디바이스에서 전자문서를 사인을, 서명을 직접 전달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공유가 되지 않았네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능을 살펴보면요. 서명 및 보내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크로벳에서 서명 및 보내기 탭을 눌러서 해당 문서에 양식을 만들고 그 양식에 따라서 서명 박스를 만들어서 실제 전송할 사람한테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송받은 사람은 그 이메일에 자기 이메일에 접속을 해서 해당 부분의 양식을 채우거나 입력을 한 후에 아래 서명 박스에 서명을 한 후에 전송을 하게 되면은 해당 부분이 다시 원본은 나에게 저장이 되고요. 또 전송한 사람한테 다시 해당 부분을 결제를 해서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해당 부분을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서명이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시보드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서명 부분이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데모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폼이 있는데요. 폼을 한번 직접 한번 열어보면요.
미리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은 실제 서명 및 채우기로 이렇게 양식 필드를 다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라디오 버튼으로 이렇게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 이렇게 다 이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밑에 뭐 서명 박스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한번 서명을 위해 보내기 부분을 눌러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열려있는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접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최초 아래에 있는 양식 준비를 눌러서 보시면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서명 박스는 일단은 지워주고요. 자, 여기서 상단에 있는 서명 박스를 선택을 해서 아래다가 만들어 줬고요. 자, 서명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제가 미리 확인할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서명란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박스 자체는 전체 부분은 서명을 위해 보내기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자, 아까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자, 보낼 준비 완료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자, 보낼 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해당 메일을 카드 폼이라고 해서 적고요. 해당 메시지도 여기다 마찬가지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일에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고요. 해당 부분을 전송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부분에 해당 수신자로 해당 메일이 이러한 문서가 전자서명 문서가 전송이 됐고요. 한번 접속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낸 메일이 현재 시각으로 이렇게 전달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해당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양식이 나타나고 해당 부분을 서명을 할 수 있는 텍스트와 그리고 이렇게 체크란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식이 뜨는데 언어 자체도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해당 부분 스크롤 내려서 한국어로 바꿔주게 되면은 해당 부분이 이렇게 한국어로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텍스트 필드에는 이렇게 입력을 해서 직접 라디오 버튼과 그런 부분 선택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또 밑에 있는 서명 박스를 제가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요. 해당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보면은 여기다 직접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기 부분 선택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한 후에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명이 만들어지고요. 다음 서명은 다시 또 할 필요 없이 클릭만 해주면 같은 서명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해당 서명을 클릭하여 서명을 전송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부분은 이렇게 결제가 된, 사인이 된 해당 양식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 메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전송한 파일이, 서명한 파일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에 남게 되고요. 해당 도큐먼트는 클릭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자, 해당 문서, 전송한 문서에서 자, 이 문서 관리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자, 대시보드로, 어도비 사인 대시보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기존에 전송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방금 전송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 전송해서 서명을 위해서 전송돼서 사인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서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서명 대기 중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제 해당 문서가 얼마만큼 전송이 됐고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해당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 아크로벳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부분의 전송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직접 이 안에서 양식을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고 수신을 넣고 양식 필드를 넣어서 실제 온라인 자체에서 이러한 양식 필드와 이사인 부분을 만들어서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바꾸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항목, 문서를 작업할 때 생산성, 개인정보 문서 보안, 문서 기반의 효율적인 협업, 합법적인 전자서명에 대해서 4가지 부분에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파일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3번부터 6번까지 부분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녹여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크로벳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오피스 문서에서 아크로벳 리본을 활용을 해서 PDF로 내보내거나 PDF에서 오피스로 전송을 하거나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크로벳 DC의 도구 외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크로벳과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손쉽게 문서를 편집 활용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와 통합된 강력한 문서 보안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기반뿐 아니라 3D, 영상, 그래프 등 다양한 시각화된 이미지를 활용해서 원활하게 문서 커뮤니케이션을 워크플로우 도구로 사용하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그런 부분을 직접 활용하셔서 업무에 한번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